안녕하세요. 건강대박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확실하게 지켜드릴 박상진 내과 의사입니다. 혹시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가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혈관 속은 시한폭탄처럼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잘못된 식습관은 혈관을 망치는 지름길과 같습니다. 오늘 제가 정말 비밀리에 알려드릴 정보가 있습니다.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환자분들이 절대로 드시면 안 되는 음식 5가지입니다. 이 5가지 음식만 피해도 혈관 건강을 눈에 띄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에이, 설마 내가 먹는 음식이 그렇게 나쁠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정보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건강상식도 바로잡아 드릴 테니 집중해주세요. 파트 1. 혈관 건강. 왜 중요할까요? 혈관은 우리 몸 구석구석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는 생명선과 같습니다. 그런데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가 있으면 혈관벽에 찌꺼기가 쌓이고 혈관이 좁아지면서 탄력을 잃게 됩니다. 마치 낡은 수도관처럼 되는 거죠. 혈관이 망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갑자기 쓰러지거나 평생 후유증에 시달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실제로 제 환자 중에 박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평소 고혈압이 있었지만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약도 제대로 안 드시고 식습관도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스텐트 시술을 받으셨지만 예전처럼 건강하게 생활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박 할아버지처럼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부터라도 혈관 건강을 챙기셔야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관리하면 충분히 건강한 혈관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환자분들이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 5가지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파트 2. 첫 번째 적, 가공육. 첫 번째 적은 바로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훈제오리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도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가공육은 혈관 건강의 최대 적입니다. 가공육에는 나트륨, 포화지방, 콜레스테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나트륨은 혈압을 높이고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은 혈관벽에 찌꺼기를 쌓이게 합니다. 특히 가공 과정에서 첨가되는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성분은 혈관을 손상시키고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가공육을 일군 발암물질로 지정했을 정도입니다. 어느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공육을 매일 50g, 그러니까 소시지 한두 개 정도만 섭취해도 심혈관 질환 위험이 42%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정말 무시무시하죠? 제 환자 중에 김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평소 햄, 소시지를 너무 좋아하셔서 밥상에 항상 올려놓고 드셨습니다.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 진단을 받으셨고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가공육 섭취를 줄이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김할머니는 에이, 조금 먹는 건 괜찮겠지 하면서 계속 드셨습니다. 결국 몇 년 후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김할머니처럼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가공육 섭취를 줄이셔야 합니다. 아예 안 드시는 것이 가장 좋지만 어쩔 수 없이 드셔야 한다면 최소한으로 줄이시고 나트륨과 지방 함량을 꼭 확인하세요. 파트 3. 두 번째 적, 설탕 과다 음료. 두 번째 적은 설탕이 듬뿍 들어간 음료입니다. 탄산음료, 주스, 스포츠 음료, 심지어 커피 믹스까지 우리가 무심코 마시는 음료에는 엄청난 양의 설탕이 숨어 있습니다. 설탕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병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설탕은 중성지방 수치를 높여 고지혈증을 악화시키고 혈관염증을 유발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설탕 음료를 하루에 한 잔 이상 마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20%나 높다고 합니다. 특히 시판되는 주스에는 과당이라는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데 과당은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전환되기 쉬워서 혈관 건강에 더욱 치명적입니다. 제 환자 중에 이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평소 탄산음료를 물처럼 마셨고 커피 믹스도 하루에 5잔 이상 드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설탕 음료를 끊으라는 말을 듣고 나서야 심각성을 깨달으셨습니다. 이 선생님처럼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설탕 음료를 끊으셔야 합니다. 물이나 탄산수 무설탕 차를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커피를 드실 때도 설탕이나 시럽은 넣지 마시고 아메리카노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파트 4 세 번째 적, 트랜스 지방 세 번째 적은 바로 트랜스 지방입니다. 마가린, 쇼트닝, 튀김, 과자, 빵 등에 많이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은 혈관 건강에 아주 나쁜 악당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를 높이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 수치를 낮춰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또한 혈관 염증을 유발하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혈전 생성을 촉진합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트랜스 지방 섭취량이 많을수록 심혈관 질환 위험이 최대 50%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수치죠? 특히 시판되는 과자나 빵에는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포장지의 부분 경화유라고 표시된 제품은 트랜스 지방 함량이 높을 가능성이 크므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환자 중에 최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평소 튀김이나 과자를 너무 좋아하셔서 매일 드셨습니다. 어느 날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고 스텐트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트랜스 지방 섭취를 줄이라는 말을 듣고 나서야 후회하셨습니다. 최할아버지처럼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트랜스 지방 섭취를 줄이셔야 합니다. 튀김이나 과자 대신 과일이나 견과류를 드시고 식용유를 사용할 때는 올리브 오일이나 카놀라 오일처럼 건강한 기름을 사용하세요. 파트 5 네 번째 적, 과도한 탄수화물 네 번째 적은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입니다. 빵, 떡, 면, 쌀밥 한국인의 주식인 탄수화물은 에너지를 공급하는 중요한 영양소이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관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액 속으로 흡수됩니다.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는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병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남은 포도당은 중성지방으로 전환되어 혈관벽에 쌓이게 됩니다. 특히 흰쌀밥, 흰빵, 밀가루면처럼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리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 더욱 해롭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흰쌀밥을 매일 3회 이상 섭취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당뇨병 발병 위험이 17%나 높다고 합니다. 제 환자 중에 정여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평소 빵, 떡을 너무 좋아하셔서 식사 대신 드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당뇨병 전 단계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라는 권고를 받으시고 식단을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정 여사님처럼 건강을 잃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셔야 합니다. 흰 쌀밥 대신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드시고 빵, 떡 대신 채소나 단백질을 섭취하세요. 요리를 드실 때는 채소를 듬뿍 넣어 드시고 국물은 최대한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파트 6 다섯 번째 적, 술 마지막 다섯 번째 적은 바로 술입니다. 적당한 음주는 혈액순환을 돕고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과도한 음주는 혈관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습니다. 술은 혈압을 높이고 중성지방 수치를 높여 고지혈증을 악화시킵니다. 또한 간 기능을 저하시키고 혈관 염증을 유발합니다. 특히 안주로 섭취하는 기름진 음식은 혈관 건강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튀김, 육포, 땅콩 등은 칼로리와 지방 함량이 높아서 혈관벽에 찌꺼기를 쌓이게 합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과도한 음주는 심근경색, 뇌졸중 발병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간경변, 알코올성 치매 등 다양한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제 환자 중에 조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평소 술을 즐겨 마셨고 안주도 푸짐하게 드셨습니다. 어느 날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고 반신불수가 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술을 끊으라는 말을 듣고 나서야 후회하셨습니다. 조 선생님처럼 건강을 잃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술을 줄이셔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셔야 한다면 최대한 적게 마시고 건강한 안주를 선택하세요. 채소, 과일, 두부, 생선 등은 술과 함께 먹어도 비교적 건강에 좋은 안주입니다.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린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환자가 절대 먹어서는 안 될 5가지 음식 잘 기억하시고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가공육, 설탕 과다 음료, 트랜스 지방,
과도한 탄수화물, 술, 이 5가지만 피해도 여러분의 혈관은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식습관 개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운동, 규칙적인 생활, 스트레스 관리도 혈관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실천해보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하고 잠들기 전에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관리해야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환자분들이 절대 먹어선 안 될 5가지 음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가시죠? 가공육, 설탕 과다 음료, 트랜스 지방, 과도한 탄수화물, 그리고 술. 오늘은 이어서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5가지 음식과 생활 습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히 좋다는 정보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왜 좋은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 테니 오늘도 집중해주세요. 파트 1 혈관 청소부. 등푸른 생선 첫 번째로 추천드릴 음식은 바로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참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 응고를 막아 혈전 생성을 억제합니다. 또한 혈관벽의 염증을 줄여주고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오메가3 지방산을 꾸준히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최대 30%까지 감소한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효능이죠? 등푸른 생선은 구워 먹거나 조림, 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해서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튀김 요리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튀기는 과정에서 기름이 많이 흡수되어 칼로리가 높아지고 트랜스 지방이 생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환자 중에 이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평소 고지혈증이 있었지만 약을 드시면서도 기름진 음식을 즐겨 드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중성지방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와서 깜짝 놀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등푸른 생선을 꾸준히 섭취하라는 권고를 받으시고 일주일에 2번 이상 등푸른 생선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중성지방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이 할아버지처럼 효과를 보시려면 등푸른 생선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 한 번에 100g 정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푸른 생선을 잘 못 드시는 분들은 오메가3 지방산 영양제를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파트 2 혈관 튼튼. 양파 2번째로 추천드릴 음식은 바로 양파입니다. 양파는 혈관 건강에 정말 좋은 채소입니다.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퀘르세틴은 혈관벽의 손상을 막아주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양파를 꾸준히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최대 20%까지 감소한다고 합니다. 양파는 생으로 먹거나 익혀 먹어도 좋습니다. 생으로 드실 때는 매운맛을 없애기 위해 물에 담가 두었다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익혀 드실 때는 볶거나 구워 드시면 양파의 단맛이 살아나 더욱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 박 여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평소 고혈압이 있었지만 약을 드시면서도 관리를 소홀히 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너무 높게 나와서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양파를 꾸준히 섭취하라는 권고를 받으시고 매일 양파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샐러드에 넣어 먹거나 볶음 요리에 넣어 먹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양파를 드셨습니다. 몇 달 후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혈압이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박 여사님처럼 효과를 보시려면 양파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양파 반 개 이상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파즙이나 양파차를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파트 3 혈관 젊음. 베리류 3번째로 추천드릴 음식은 바로 베리류입니다. 딸기, 블루베리, 라즈베리, 아사이베리 등 베리류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베리류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은 혈관벽의 손상을 막아주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베리류를 꾸준히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최대 40%까지 감소한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효능이죠? 베리류는 생으로 먹거나 주스, 스무디, 요거트 등에 넣어 드실 수 있습니다. 냉동 베리류를 사용해도 영양 성분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제 환자 중에 김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평소 당뇨병이 있었지만 단 음식을 너무 좋아하셔서 혈당 관리가 어려웠습니다.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베리류를 꾸준히 섭취하라는 권고를 받으시고 매일 베리류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로 요거트에 베리류를 넣어 먹거나 간식으로 베리류를 드셨습니다. 몇 달 후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되었습니다. 김 선생님처럼 효과를 보시려면 베리류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한 줌 정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베리류는 단맛이 있어서 단 음식이 생각날 때 섭취하면 좋습니다. 파트 4 혈관 탄력. 견과류 네 번째로 추천드릴 음식은 바로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땅콩, 캐슈넛 등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 비타민 E, 마그네슘 등 다양한 영양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불포화 지방산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관벽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 혈관 손상을 막아주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마그네슘은 혈압을 낮추고 혈액 응고를 막아 혈전 생성을 억제합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견과류를 꾸준히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최대 30%까지 감소한다고 합니다. 견과류는 간식으로 드시거나 샐러드, 요거트 등에 넣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섭취하면 칼로리가 높아서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환자 중에 최 회장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평소 고지혈증과 고혈압이 있었지만 운동을 싫어하시고 식습관도 좋지 않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견과류를 꾸준히 섭취하라는 권고를 받으시고 매일 견과류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 다양한 종류의 견과류를 드셨습니다. 따로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콜레스테롤 수치와 혈압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최 회장님처럼 효과를 보시려면 견과류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 줌, 약 30g 정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볶은 견과류보다는 생 견과류를 드시는 것이 좋고 소금이 첨가되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트 5 혈관 활력, 꾸준한 유산소 운동,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것은 바로 꾸준한 유산소 운동입니다.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등 유산소 운동은 혈관 건강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춰줍니다. 또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됩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면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최대 50%까지 감소한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효과죠. 유산소 운동은 매일 30분 이상, 일주일에 5일 이상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걷기부터 시작해서 점차 운동 강도를 높여나가세요. 제 환자 중에 강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평소 고혈압과 당뇨병이 있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운동을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운동을 꾸준히 하라는 권고를 받으시고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숨이 차고 힘들었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몇 달 후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혈압과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되었습니다. 강 선생님처럼 효과를 보시려면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강도로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 전후에는 스트레칭을 꼭 해주시고 운동 중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주세요.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린 혈관 건강에 좋은 5가지 음식과 생활 습관 잘 기억하시고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등푸른 생선, 양파, 베리류, 견과류, 그리고 꾸준한 유산소 운동 5가지만 꾸준히 실천해도 여러분의 혈관은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혈관 건강은 꾸준한 노력으로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실천해보세요. 건강한 식단, 꾸준한 운동,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통해 건강한 혈관을 유지하시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건강대박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혈관 건강에 좋은 5가지 음식과
생활 습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등푸른 생선, 양파, 베리류, 견과류, 그리고 꾸준한 유산소 운동 기억하시죠? 오늘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혈관 건강을 위협하는 숨겨진 주범들과 혈관 나이를 젊게 되돌리는 특급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과 수면의 질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오늘도 놓치지 마세요. 파트 1 숨겨진 혈관 도둑. 스트레스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만병의 근원이라고 불리는 스트레스는 혈관 건강에도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코르티솔은 혈압을 높이고 혈당을 올리며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혈전 생성을 촉진하고 혈관벽의 염증을 유발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같은 심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을 높이고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 한 사장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사업 스트레스 때문에 밤낮으로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술과 담배에 의존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지셨습니다.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응급수술을 받으셨지만 예전처럼 건강하게 생활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한 사장님처럼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부터라도 스트레스 관리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 요가, 산책, 음악 감상, 독서, 운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과 대화를 나누거나 취미 생활을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파트 2 숙면 부족, 혈관 노화의 지름길. 두 번째로 알아볼 것은 바로 수면 부족입니다. 잠은 단순히 피로를 회복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시간입니다. 수면 부족은 혈압을 높이고 혈당을 올리며 혈관벽의 염증을 유발합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증가시키고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인 렙틴 분비를 감소시켜 체중 증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같은 심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을 높이고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 박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야간 근무가 잦은 직업 특성상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고혈압과 고지혈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가지라는 권고를 받으시고 잠자리에 드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잠들기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명상을 하는 등 수면의 질을 높이는 방법들을 실천했습니다. 몇 달 후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박 선생님처럼 효과를 보시려면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은 피하시고 따뜻한 우유를 마시거나 아로마 오일을 사용하는 등 수면을 유도하는 방법들을 활용해 보세요. 파트 3 혈관을 갉아먹는 나쁜 습관. 흡연 세 번째로 알아볼 것은 바로 흡연입니다. 담배는 백해무익하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담배는 혈관 건강에도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담배에 들어있는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높입니다. 또한 담배 연기는 혈관 벽의 손상을 유발하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혈전 생성을 촉진합니다. 흡연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같은 심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을 높이고 심근경색, 뇌졸중, 동맥경화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 김 부장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오랜 흡연 습관 때문에 혈관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금연을 권유받았지만 쉽게 담배를 끊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고 반신불수가 되셨습니다. 김 부장님처럼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 당장 금연을 결심하세요. 금연은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금연 클리닉을 방문하거나 금연 보조제를 사용하는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파트 4 간과하기 쉬운 위험, 짠 음식 네 번째로 알아볼 것은 바로 짠 음식입니다. 한국인은 찌개, 국, 김치 등
짠 음식을 즐겨 먹는 식습관 때문에 나트륨 섭취량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나트륨은 혈압을 높이고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또한 나트륨은 혈액 속의 수분을 증가시켜 혈액량을 늘리고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고혈압, 심부전 같은 심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을 높이고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 이 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평소 짠 음식을 너무 좋아하셔서 밥상에 항상 젓갈이나 장아찌를 올려놓고 드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나트륨 섭취를 줄이라는 권고를 받으시고 식단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국이나 찌개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젓갈이나 장아찌는 최대한 적게 드셨습니다. 몇 달 후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혈압이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이 할머니처럼 효과를 보시려면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이나 찌개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젓갈이나 장아찌는 최대한 적게 드세요. 음식간을 할 때는 소금 대신 천연조미료를 사용하고 식탁에서 소금을 추가로 뿌려 먹는 습관은 버리세요. 파트 5 혈관 건강 지킴이 충분한 수분 섭취 마지막으로 알아볼 것은 바로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물은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물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혈액을 묽게 만들어 혈전 생성을 억제합니다. 또한 물은 노폐물을 배출하고 혈관벽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같은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 도움이 되고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심각한 합병증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은 밤새 끈적해진 혈액을 묽게 만들어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운동 전후나 더운 날씨에는 수분 섭취량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린 혈관 건강을 위협하는 숨겨진 주범들과 혈관 나이를 젊게 되돌리는 특급 비법 잘 기억하시고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 관리, 숙면, 금연, 나트륨 섭취 줄이기,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 5가지만 꾸준히 실천해도 여러분의 혈관은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혈관 건강은 꾸준한 노력으로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실천해보세요. 건강한 식단, 꾸준한 운동, 규칙적인 생활 습관,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 건강한 혈관을 유지하시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건강대박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혈관 건강을 위협하는 숨겨진 주범들과 혈관 나이를 젊게 되돌리는 특급 비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숙면, 금연, 나트륨 섭취 줄이기,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 기억하시죠? 오늘은 혈관 건강에 좋은 영양소를 집중적으로 알아보고 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는 특별한 차 레시피를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혈관을 청소해주는 놀라운 효능을 가진 이것의 정체와 섭취 시 주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 테니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파트 1 혈관 건강의 핵심 비타민 C. 첫 번째로 알아볼 영양소는 바로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혈관벽의 손상을 막아주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여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비타민 C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비타민 C는 우리 몸에서 스스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이나 영양제를 통해 섭취해야 합니다. 비타민 C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딸기, 오렌지, 귤, 레몬, 브로콜리, 피망 등이 있습니다. 비타민 C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가능한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환자 중에 안 여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평소 고지혈증이 있었지만 약을 드시면서도 식습관 관리를 소홀히 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와서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비타민 C를 꾸준히 섭취하라는 권고를 받으시고 매일 비타민 C 영양제를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몇 달 후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안 여사님처럼 효과를 보시려면
비타민C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500mg에서 1000mg 정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C 영양제를 선택할 때는 순수 비타민C인지 다른 성분이 첨가되었는지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트 2. 혈관 탄력의 비밀, 비타민 E. 두 번째로 알아볼 영양소는 바로 비타민 E입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혈관 벽의 손상을 막아주고 혈액 응고를 막아 혈전 생성을 억제합니다. 또한 비타민 E는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비타민 E는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비타민 E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아몬드, 해바라기씨,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녹색 채소 등이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 윤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평소 고혈압이 있었지만 약을 드시면서도 운동을 꾸준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너무 높게 나와서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비타민 E를 꾸준히 섭취하라는 권고를 받으시고 매일 아몬드를 한 줌씩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여 요리를 하셨습니다. 몇 달 후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혈압이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윤 선생님처럼 효과를 보시려면 비타민 E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15mg 정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E 영양제를 선택할 때는 천연 비타민 E인지 합성 비타민 E인지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트 3. 혈관 청소부, 오메가3 지방산. 세 번째로 알아볼 영양소는 바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 응고를 막아 혈전 생성을 억제합니다. 또한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벽의 염증을 줄여주고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우리 몸에서 스스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이나 영양제를 통해 섭취해야 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등푸른 생선고등어, 꽁치, 참치 등 아마씨, 호두, 들기름 등이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 정 회장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평소 고지혈증과 심장질환이 있었지만 식습관 관리를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고 스텐트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오메가3 지방산을 꾸준히 섭취하라는 권고를 받으시고 매일 오메가3 지방산 영양제를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일주일에 2번 이상 등푸른 생선을 드셨습니다. 몇 달 후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콜레스테롤 수치와 중성지방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정 회장님처럼 효과를 보시려면 오메가3 지방산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1000mg에서 2000mg 정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 영양제를 선택할 때는 EPA와 DHA 함량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트 4. 혈관 튼튼, 칼륨. 네 번째로 알아볼 영양소는 바로 칼륨입니다.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칼륨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심장 기능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칼륨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바나나, 감자, 고구마, 시금치, 아보카도 등이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 조 여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평소 고혈압이 있었지만 약을 드시면서도 짠 음식을 즐겨 드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너무 높게 나와서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칼륨을 꾸준히 섭취하라는 권고를 받으시고 매일 바나나를 1개씩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칼륨이 풍부한 채소를 많이 드셨습니다. 몇 달 후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혈압이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조 여사님처럼 효과를 보시려면 칼륨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3500mg 정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칼륨 섭취량을 조절해야 하므로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트 5. 혈관 건강에 좋은 특별한 차 레시피. 마지막으로 혈관 건강에 좋은 특별한 차 레시피를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히비스커스 로즈잎 차입니다. 히비스커스에는 안토시아닌과 히비스커스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혈관 벽의 손상을 막아주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히비스커스산은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로지잎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여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혈관벽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히비스커스 로지잎 차 만드는 법 1. 물 500ml를 끓입니다. 히비스커스 1티스푼과 로지잎 1티스푼을 넣습니다. 3. 5분 정도 우려냅니다. 4. 기호에 따라 꿀이나 레몬즙을 넣어 드시면 더욱 맛있습니다. 섭취 시 주의사항 임산부나 수유 중인 여성은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압이 낮으신 분들은 섭취 시 주의해야 합니다. 과다 섭취 시 설사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린 혈관 건강에 좋은 영양소와 특별한 차 레시피 잘 기억하시고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비타민 C, 비타민 E, 오메가3 지방산, 칼륨, 그리고 히비스커스, 로지잎차 이 5가지만 꾸준히 실천해도 여러분의 혈관은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혈관 건강은 꾸준한 노력으로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실천해보세요. 건강한 식단, 꾸준한 운동, 규칙적인 생활 습관, 그리고 혈관 건강에 좋은 영양소 섭취를 통해 건강한 혈관을 유지하시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건강대박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대박 시청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혈관 건강에 좋은 영양소와 특별한 차 레시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비타민 C, 비타민 E, 오메가3 지방산, 칼륨, 그리고 히비스커스 로지잎차 기억하시죠? 오늘은 혈관 건강을 위한 최고의 운동법과 집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혈관 스트레칭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는 특별한 마사지 방법과 족욕의 놀라운 효능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 테니 오늘도 놓치지 마세요. 파트 1 혈관을 춤추게 하는 최고의 운동, 걷기 첫 번째로 알아볼 운동은 바로 걷기입니다. 걷기는 특별한 장비나 기술 없이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최고의 유산소 운동입니다. 걷기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춰줍니다. 또한 걷기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됩니다. 걷기 운동은 매일 30분 이상, 일주일에 5일 이상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걷기부터 시작해서 점차 운동 강도를 높여나가세요. 제 환자 중에 고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평소 고혈압과 당뇨병이 있었지만 관절이 좋지 않아서 운동을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라는 권고를 받으시고 매일 집 주변을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분 걷는 것도 힘드셨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몇 달 후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혈압과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되었습니다. 고 할아버지처럼 효과를 보시려면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강도로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기 운동 전후에는 스트레칭을 꼭 해주시고 편안한 신발을 신고 걷는 것이 좋습니다. 파트 2 혈관을 부드럽게 요가 스트레칭 두 번째로 알아볼 운동은 바로 요가와 스트레칭입니다. 요가와 스트레칭은 몸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요가와 스트레칭은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혈압을 낮춰주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요가와 스트레칭은 집에서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제 환자 중에 나 여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평소 어깨와 목이 자주 뭉치고 손발이 차가운 편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요가와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라는 권고를 받으시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요가와 스트레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세가 잘 나오지 않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몸이 점점 유연해졌습니다. 몇 달 후 어깨와 목 뭉침이 사라지고 손발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나 여사님처럼 효과를 보시려면 요가와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15분 이상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가와 스트레칭을 할 때는 호흡에 집중하고 무리한 동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트 3 혈관 건강 지킴이 수영 세 번째로 알아볼 운동은 바로 수영입니다. 수영은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전신 근육을 사용하는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수영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심폐기능을 강화하며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수영은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되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효과적입니다. 수영은 매주 2회 이상
한 번에 30분이 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물에 적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운동 강도를 높여나가세요. 제 환자 중에 문 대표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평소 허리 디스크 때문에 운동을 거의 하지 못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수영을 꾸준히 하라는 권고를 받으시고 매주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허리가 아팠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통증이 줄어들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문 대표님처럼 효과를 보시려면 수영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영 전후에는 스트레칭을 꼭 해주시고 수영장 물에 잘 적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트 4 혈관을 시원하게 반신욕 조욕 네 번째로 알아볼 방법은 바로 반신욕과 조욕입니다. 반신욕과 조욕은 따뜻한 물에 몸을 담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춰줍니다. 또한 반신욕과 조욕은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반신욕은 38도에서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20분 정도 몸을 담그는 것이 좋습니다. 조욕은 40도에서 42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20분 정도 발을 담그는 것이 좋습니다. 제 환자 중에 송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평소 손발이 차갑고 다리가 자주 붓는 편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조욕을 꾸준히 하라는 권고를 받으시고 매일 저녁 조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손발이 따뜻해지고 다리 붓기가 빠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송할머니처럼 효과를 보시려면 반신욕과 조욕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신욕과 조욕을 할 때는 물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너무 오래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파트 5 혈액순환을 돕는 마사지. 마지막으로 혈액순환을 돕는 마사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목 마사지. 목 뒤쪽 근육을 부드럽게 주무르거나 어깨 근육을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두통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손 마사지. 손가락과 손바닥을 부드럽게 주무르거나 손목을 돌려주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손저림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3. 발 마사지. 발가락과 발바닥을 부드럽게 주무르거나 발목을 돌려주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발의 피로를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린 혈관 건강을 위한 최고의 운동법과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혈관 스트레칭 비법, 그리고 혈액순환을 돕는 마사지 방법과 조욕의 효능까지 잘 기억하시고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걷기, 요가 스트레칭, 수영, 반신욕 조욕, 그리고 마사지 이 5가지만 꾸준히 실천해도 여러분의 혈관은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혈관 건강은 꾸준한 노력으로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실천해보세요. 건강대박 시청자 여러분, 드디어 오늘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환자분들을 위한 혈관 건강 비법 대장정의 마지막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는 혈관 건강을 위협하는 5가지 음식, 혈관 건강에 좋은 5가지 음식과 생활 습관, 숨겨진 혈관 도둑과 혈관 나이를 되돌리는 비법, 혈관 건강에 좋은 영양소와 특별한 차 레시피, 그리고 혈관 건강을 위한 최고의 운동법과 마사지까지 정말 다양한 정보들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배운 모든 내용을 머릿속에 쏙쏙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함께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피해야 할 5가지 음식, 가공육 햄, 소시지, 베이컨 등은 나트륨,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아 혈압을 높이고 혈관을 막히게 합니다. 설탕, 과다 음료, 탄산음료, 주스, 커피 믹스 등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중성지방 수치를 높여 혈관염증을 유발합니다. 트랜스 지방 마가린, 쇼트닝, 튀김, 과자, 빵 등에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과도한 탄수화물 빵, 떡, 면, 쌀밥 등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남은 포도당은 중성지방으로 전환되어 혈관벽에 쌓입니다. 술, 과도한 음주는 혈압을 높이고 중성지방 수치를 높여 고지혈증을 악화시키며 간 기능을 저하시키고 혈관염증을 유발합니다. 챙겨야 할 5가지 등푸른 생선, 고등어, 꽁치, 삼치 등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고 혈액 응고를 막아 혈전 생성을 억제합니다. 양파 퀘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혈관벽의 손상을 막아주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줍니다. 베리류 딸기,
블루베리, 라즈베리 등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혈관벽의 손상을 막아주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줍니다. 견과류 아몬드, 호두, 땅콩 등에는 불포화 지방산, 비타민 E, 마그네슘 등 다양한 영양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관벽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꾸준한 유산소 운동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춰줍니다. 3. 혈관 건강을 위한 생활습관, 스트레스 관리 명상, 요가, 산책, 음악 감상 등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규칙적인 수면,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입니다. 금연,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관벽의 손상을 유발하여 혈관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나트륨 섭취 줄이기, 국이나 찌개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젓갈이나 장아찌는 최대한 적게 드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꾸준히 마십니다. 4. 혈관 건강에 좋은 영양소 비타민 C, 딸기, 오렌지, 브로콜리 등에 풍부하며 혈관 벽의 손상을 막아주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합니다. 비타민 E, 아몬드, 해바라기 씨 등에 풍부하며 혈관 벽의 손상을 막아주고 혈액 응고를 억제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 등푸른 생선, 아마씨 등에 풍부하며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고 혈전 생성을 억제합니다. 살륨 바나나, 감자, 시금치 등에 풍부하며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고 혈압을 낮춰줍니다. 5. 혈관 건강을 위한 운동, 마사지, 걷기, 매일 30분 이상 꾸준히 걷는 것이 좋습니다. 요가, 스트레칭 몸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수영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전신 근육을 사용하는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반신욕, 족욕, 따뜻한 물에 몸을 담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사지 목, 손, 발 마사지를 통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피로를 풀어줍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알아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시작해보세요. 에이, 나는 이미 늦었어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관리하면 충분히 건강한 혈관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건강한 식단, 꾸준한 운동, 규칙적인 생활 습관,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다양한 정보들을 통해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대박 채널은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유익하고 알찬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